자, 이번에는 개념을 연결하는 공부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앞에서 그 개념을 쌓는 공부는 이 사고의 틀을 벗어나는 그런 것의 어떤 기초 훈련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개념을 연결하는 거는 실제로 이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초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가기 전에,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기 전에 모든 것들을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준비 과정이요. 자,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이 세계 전체는 우주도 그렇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몇 개의 단계로 가야지 연결이 되는가의 문제일 뿐이지 연결 자체는 모두가 되어 있다는 것 일단 생각을 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슬라이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근데 이거는 앞에서 얘기를 한 거죠. 백그라운드에서 뉴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위성이라는 개념을 창조를 해낸 거고,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그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거를 창조를 해낸 거기 때문에 개념을 연결을 한다는 것이 이제 준비 과정입니다. 근데 실제로 개념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2단계, 3단계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훈련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개념을 연결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리스트를 작성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이제 이거죠. 일단 첫 번째는 이 방법으로서는 뭐냐면은 이 질문, 그러니까 관찰할 수 있는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관찰을 통해서 모든 리스트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각각의 리스트를 작성한 거를 물론 이제 정의를 내려야 되고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연결을 고리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로 이겁니다. 질문의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그 컨셉 빌딩하고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내가 물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지? 내가 그 물의 물은 어떤 형태를 내가 알고 있지?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답을 나올 수가 있겠죠. 물에 대해 아는 거는 뭐 비도 있고 구름도 있고, 뭐 물의 형태로는 액체로 되어 있고, 눈도 있고 얼음도 있고 스팀도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다이어그램을 그립니다. 그림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눈에 잘 보이면 보일수록 연결고리를 만들기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각각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서 개념을 쌓는 게 기본으로 들어간다고요. 호수란 무엇인가, 얼음이란 무엇인가, 액체란 무엇인가, 이거를 내가 실제로 개념을 쌓아놓지 않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여기서 아무리 이 개념들을 연결을 한다 해도 깊이 있게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창조적인 생각, 시뮬레이션 자체는 아예 꿈도 꾸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그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찾아 놓으셔야 한다는 그 전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들을 찾고 나면 그 다음에 가는 게 무엇이냐, 질문을 만드는데 강은 어디서 시작하지? 그리고 뭐 강은 어디로 가지?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만드는, 이제 그 시작과 끝을 묻는 질문들,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묻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질문들을 연결고리를 다이어그램에다가 쭉 연결고리를 만들면서 각각의 질문으로 서로를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바다에서 뭐 증발이 일어나서 수증기가 돼서 구름을 만들어낸다. 그럼 구름하고 그거 했을 때 그 바다에서 구름이 만들어진 거 질문 만들어서 연결을 해 놓을 수가 있겠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질문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그 만들어 놓은 연결고리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술로 해 가지고 바꿔서 내가 서술을 해 놓는 겁니다. 제가 맨 위에 것만 예를 들어 놓을게요. 그래서 강은 어디서 시작하는가 라고 하면은, 강은 산 꼭대기에서 작은 냇물들이 모여서 비나 이런 것들이 떨어졌을 때 작은 냇물들이 모여서 합쳐져 가지고 점차 그 낮은 땅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형성이 된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해 놓는 겁니다. 가장
여러분들께서 논리적으로 그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들이 다 쌓여서 대인관계의 그런 어떤 그 이에서 내가 가진 논리를 표현을 할 때 써먹을 수 있는 거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5번은 밑에 제가 저희 퀘스천 마크로 만들어 놨는데, 물음표로 만들었는데, 이제 이거는 예입니다. 아무리 해도 내가 답을 찾을 수 없는 것.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물들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질문은 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라고 이제 가정을 해 놓을게요. 자, 그럼 각각에 대한 서술문을 만들어 놨으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서로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문장으로 계속 연결을 서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물론 여기 있는 저희 물음표로 되어 있는 건 빼놓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에 대한 사이클들을 하나의 그 큰 문장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네. 역시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문장들을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게 논리적으로 좀 이 연결고리가 좀 정확하게 만들어질지를 여러분들 생각해 가시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아까 그 물음표로 남겨놨던 찾지 못했던 부분들 있죠. 이제는 실제로 다시 그 참고문헌을 찾습니다. 참고문헌을 찾아서 어떻게 하느냐. 질문은 이제 그거죠. 물이 강에서 어떻게 움직일까? 그래가지고선 쭉 찾아놨더니 이제 그 어떤 내용들을 쭉 찾아가면 요거는 그 앞에서 다른 비디오 처음에 조금 아까 만들어 놓은 그 개념을 연결하는 그러니까 개념을 쌓는 공부 방법, 그거를 써서 이렇게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 참고문헌에 있는 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개념을 쌓는 방법을 통해서 소화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게 전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그 앞에서 말씀드린 그 부분이 항상 전제로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이 강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얼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거를 이제 내가 이 참고문헌에서 만들었다 치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 방법은 똑같죠? 그것들을 앞에 써놓은 데다가 그냥 합쳐버리는 겁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계속 개념을 연결해서 쌓아서 합치고 이걸 계속 늘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물에 대한 이 개념들이 굉장히 넓어지죠. 예. 자, 요렇게 해가지고 개념을 쌓아가는 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예, 아직 끝난 게 아니네요. 예. 요거는 사실상 좀 맛보기입니다. 제가 2단계 훈련에서 쓰는 건데, 저희 방법을 그냥 여기서 맛보기 정도로만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앞에서 쭉 써놓은 거에 보면은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물이라고 하는 거는 증발이, 호수나 바다에서 열에 의해 증발이 일어나서 구름을 만든다. 이거는 쉽게 만들어지는 거겠죠? 예. 그러면은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열이라는 건 어디서 올까? 앞에서 만들어 놨던 내용, 물에 대한 내용, 맨 첫 번에 개념을 쌓는 방법에서 물에 다뤘을 때 여러분들 제가 정확하게 다루진 않았지만 물이 투명하게 보이는 이유가 가시광선은 물과 이 상호작용을 적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시광선은 물과 상호작용이 적으면은 그러면은 열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질문을 해보면 또 어떤 게 오냐면은 여러분들 전자레인지 있죠? 여기서는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사실상 가시광선보다 더 이 웨이브랭스가 긴 겁니다. 파장이 긴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엑스레이라든가 이 가마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시광선보다 세다, 자외선이 세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가시광선보다 이 빛이 약한 빛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물은 약한 빛에 적외선이죠. 적외선인가요? 예. 적외선에서 끓는 반면에 가시광선으로는 물을 끓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왜 적외선에서는 물이 끓고 가시광선에서는 물이 끓지가 않는가? 가시광선은 물과 인터랙션이 상호작용하면서 어떤 식으로 변해가는가? 이런 질문들이 나오면 이런 질문들이 실제로 호기심에서 오는 질문들이 되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답을 찾아 내려가는 과정. 이게 이제
그 2단계 훈련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훈련들입니다. 뭐 하지만 여기서는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플로우 차트를 가지고 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뭐냐? 요번엔 제 주제를 조금 바꿨습니다. 산소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뭐 비슷합니다. 산소에 대해서 내가 아는 건 무엇인가 쭉 나열을 하죠.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그 중에서 하나를 딱 잡습니다. 하나를 잡아가지고 질문을 여기다가 던집니다. 글자가 작아서 제가 여기서 잘 안 보이는데 뭐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산소란 무엇인가 했을 때 이제 그 질문들은 빼고 산소에 대해서 내가 아는 건 무엇인가 했을 때 산소, 그래, 동물들, 나를 포함한 동물들이 공기를 들이마셨을 때 산소를 몸으로 들여가고 그리고 들여간다. 그래,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내가 공기를 들이마시고 나면 뭐를 하는가? 내뱉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럼 내뱉을 때는 이산화탄소를 내뱉는다. 그러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나가면 저는 이제 사실 플로우 차트에서는 좀 건너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건 방법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또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뭐 초등학교 시절에 배운 내용으로 뭐 식물들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가지고 한다더라. 그러면은 이산화탄소가 들어가고 산소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산소는 나오는데 그 산소가 뭐 물론 실제 그 광합성 과정에는 물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산화탄소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산소가 물에서 오는지 아니면 이산화탄소에 오는지 과학적으로 저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 뭐 어디서 읽었던 것 같기도 한데 하지만 뭐 그런 것들을 따지기 전에 일단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 눈에 보이는 것만.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들어갔는데 왜 이산화탄소라는 게 산소 2개, 탄소 하나잖아요. 그럼 산소는 나왔는데 왜 탄소는 어디로 갔지?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 라고 했을 때, 만약에 내 머릿속에 지식이 있다면, 그거를 가지고 서술을 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지식이 없다면은 사전을 찾든지 뭐를 찾든지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찾아가느냐? 자, 그러면은, 식물은 산소를, 내놓는데 그러면 이산화탄소에서 탄소는 어디 가는가 해서 찾아봤더니 얘네들이 모여서 설탕과 같은 탄수화물을 만든다더라. 그래가지고선 또 그러면 탄수화물을 만들어서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 어디로 가지? 라고 했더니 녹말이라든가 이 셀룰로스라든가 이런 것들 파이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든다더라. 그러면 그래, 그 파이버 만들면은 감자라든가 이런 거에 녹말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고 만들어서 번식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것 말고 이것들이 또 어디로 가지? 그랬더니 동물들이 먹는다더라. 그 동물들이 먹어? 그럼 동물들이 먹었을 때 그거는 어떤 식으로 되지? 그랬더니 소화기관을 통해서 내려가면서 다 부서져서 이 세포로 흡수가 된다더라.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면서 끊임없이 찾아가는 겁니다. 과정 하나하나를. 예. 자, 이게 이제 하나의 방법인데, 이렇게 해서 전부 찾아가고 나면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저는 여기다는 써놓지 않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과정을 다 그냥 플로우 차트를 따라가면서 서술한 것들을 연결해가지고 요약하고, 그래서 글쓰기로 만들어 놓는 그런 과정으로 끝을 맺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앞에 두 가지 방법을 섞은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요번에는 주제를 제가 사람이라고 이제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다이어그램을 그립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과 관계된 거예요. 우리는 음식을 먹고 숨을 쉬고 눈으로 보고 감각을 느끼고 냄새를 맡고 쭉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하는가? 두 가지를 연결을 만드는 질문을 만듭니다. 음식과 내가 먹는 음식과 이 숨을 쉬는 게 어떤 관계에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쉽지 않죠? 이런 질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접근 방법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냐면 앞에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합성어라든가 이런 단어들은 쪼개야 된다고요. 이거를 연결고리가 이루어질 것 같다 그래가지고 연결고리를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두 개를 한꺼번에 같이만 다루려고 하면 연결고리를 만들다기보다는 제자리를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개를 쪼갭니다, 일단. 그래서 먹는 것, 그 다음에 숨 쉬는 것. 그래서 먹는 것으로 가면은 이제 플로우 차트로 들어갑니다. 먹는 것. 내가 먹는 것 어떻게 되지?
입에서 음식을 씹어서 삼키면 위로 가고, 위로 간 거 어떻게 되지? 그러면은 장으로 내려가면서 장에서 더 쪼개지고, 장으로 쪼개진 것 어디로 가지? 그러면은 피로 들어가서, 저는 이 단계를 합쳐놨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피로 들어가고, 피로 들어간 건 또 어디로 가지? 그러면 온몸으로 돌면서 세포로 뭐 전달이 된다더라. 그래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쓰인다 라고 했다고 쳐볼게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 숨 쉬는 걸로 옵니다. 똑같습니다. 산소를 들이마셨다. 어디로 가지? 폐에서 산소는 혈액으로 들어가고, 혈액으로 들어간 거는 또 어떻게 되지? 혈액을 타고 세포 온몸으로 던져서 돌아가면서 세포로 들어가더라. 세포로 들어간 건 어떻게 됐을까? 그랬더니 뭔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세포 안에서 얘네들은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을 한 것 같고, 그러고 났더니 이산화탄소를 내뱉더라. 이렇게 쭉 연결을 해 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끝에 뭐가 남나요? 둘 다 음식의 영양소도 세포로 들어가고 산소도 세포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탄수화물하고 이 산소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탄수화물이 어쨌든 쪼개져서 이산화탄소로 만들어져 가지고 나와서 우리 몸 밖으로 숨 쉴 때 나오더라 라고 하면 이제 세포 안으로 연결이 된 거죠. 그러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단계 공부 방법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포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어떤 게 어떤 식으로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어떤 식으로 쪼개지는 건가? 지방은 어떤 식으로 분해가 되는 건가? 이런 내용들이 오면 그 다음부터 실제로 연구 주제가 생기는 거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실제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하면 두뇌 자체가 이제 모르는 영역을 찾아가는 훈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게 한번 다 끝나서 어느 정도 되고 나서 더 이상 답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들을 다 연결시킨 것을 가지고 이제 이 연결고리를 쭉 더 글로서 바꾸고요. 그러니까 요약해서 글로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각각을 모두 다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실제로 인간 몸은 이 우주 전체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세요. 그 인간 몸은 어떨까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찾아 놓을 수 있어야 내가 공부를 다 마쳤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이게 어느 정도 완벽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훈련이 돼야 2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아마 공부 방법은 한참 후에나 되돌아올 것 같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좀 보조가 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한 10분, 15분짜리 그 비디오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